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함께 들어보고 있는데요. 금요일인 오늘은 한 주 정리하는 시간 가져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님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이번 주 한 주 흐름 보니까 뭐 나쁘지 않게 좀 잘 흘러왔던 것 같습니다. 무난한 상승을 보였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외국인 수급 개선되고 있고 그다음에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들의 주가가 좀 강세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좀 장이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네. 그게 이제 수급 개선이라는 것은 뭐 크게 개선보다 외국인이 좀 IT를 사고 있는데 그러면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밑으로 하방 경직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이제 추세적으로 때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그려도 적어지고 그래서 적어지면 올라가니까 확 올라가지도 않고 그래서 특별히 뭐 이제 보이지도 않는데 주식은 뭐 조금씩 차별화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차별적인 장세가 좀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보시면 1% 정도 올랐는데요.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 이번 주가 2,514포인트 어저께니까 한 1%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소폭이죠. 근데 뭐 지지부진한 정말 지지부진하고 조금씩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특히 실적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실적 마무리에 대해서 보니까 매출은 줄었습니다. 매출도 줄고 근데 이익이 더 줄었습니다. 그럼 매출은 준 것보다 이익이 더 줄었다는 것은 이제 마진이 안 좋았다는 거죠. 그럼 마진이 안 좋았으면 경제 여건 여러 가지 이제 원자재보다 다른 여건이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면 마진이 이제 좀 좋아지려면 이제 어떤 여건 이제 비용의 여건이 개선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엔 좀 될 걸로 보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잘 버틴 기업도 주가가 조금 더 실적적으로 괜찮았고 그다음에 나빴는데 계속 적자는 흑자 전환된다든지 아니면 내년에 좋아지는 기업들의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모멘텀은 뭐 특별한 뭐 상승 동력은 적은 것 같고요. 그래서 부재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외국인들이 전기전자를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특징주가 이제 한국전력이 최근에 실적이 흑자 전환 3분기 됐거든요. 되고 나서 이제 어제 3% 거래소는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올라간 게 바로 특징이죠. 이렇게 턴어라운드 내년에는 확실히 이익이 개선되는 그런 구조로 갈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거의 소폭이죠. 811포인트에서 815니까 뭐 잠깐 하루에 내려갔다 그냥 올라와서 그냥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고가 819포인트고 지난번에 이제 공매도 금지하고 첫날 거래 그때보다는 아직까지 올라가면 더 많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요. 그럼 2차 전지 뭐 양극재 쪽은 특히 올라갔던 주식들은 좀 지지부진하고 그때 11월 6일 날 고점 대비하면 한 20% 내외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은 아직 업황 개선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둔화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원자재도 그래서 이제 공매도 세력이 한매수적 쇼커버리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다려도 되니까. 그래서 이쪽은 약세고 나머지 실제로 공매도 관련된 수혜를 받는 업종들이 뭐 게임, 바이오 이렇게 괜찮은 것들 중에서 그런 것들이 좀 받고 있고요.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제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대다수 약세로 돌았었거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서 실적은 서프라이즈 좋았는데 이제 중국에 대한 우려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갔으니까 차익 실에 나오니까 이제 실적으로 AI 반도체 관련 것은 올라갈 수고 우리나라 AI 반도체 관련주는 실적이 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리 너무 선행적으로 미래 주가를 가치를 갖다 썼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고요. 그다음에 뭐 반도체 내에서도 또 SNS 때 블링크 마스크 이쪽은 SNS 때 또 급등했거든요. 그러면 특별하게 차별적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중에 이제 앞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될 카페 24인데 이게 엄청 강세예요. 만원 내외 있다가 지금 17,000원대가 왔는데 70% 왔어요. 이게 왜 이렇게 강세일까를 이제 봐야 돼. 아마 추세적으로 더 갈 걸로 보이는데 이제 보면 이제 우리 시대가 이게 이제 카페 24 저 위에 엄청나게 많이 빠졌거든요. 거의 뭐 90%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빠졌다가 이제 계속 어떤 모멘텀이 없었는데 이제 모멘텀이 생기는데 이제 전자상거래 이제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예요. 제작사인데 이제 자체적으로 우리가 AI 시대니까 앞으로 오니까 AI 시대면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이 데이터를 가지려면 결국 고객층을 이제 확보를 내가 직접 그 데이터를 이제 만질 수 있도록 하려면 데이터를
데이터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정보를 그러면 자체 쇼핑몰을 갖고 있으면 되거든요. 뭐 쿠팡이라도 이런데 쿠팡도 그렇죠. 그렇게 적잖아 이제 흑자된 앞으로 AI 시대 쿠팡은 오히려 덕을 볼 수 있거든요. 고객의 성향에 맞춰서 이렇게 여러 가지 판매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자체 쇼핑몰을 갖고 있으려면 이제 자체 쇼핑몰하고 내가 직접 판매 연계시켜서 이제 뭐 이렇게 채널을 갖고 있다면 그 채널과 연계시켜서 이렇게 하면 매출을 뭐 늘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유튜브 채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과 같이 쇼핑몰 같이 연계하면 유튜브 요즘 쇼핑 이런 몰이 잘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제작해 주는 게 이제 카페24인데 이렇게 해서 앞으로 구조적으로 이 카페24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게 이제 강하게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차별적으로 장세가 진행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올해 장세는 그냥 뭐 이제 전부 다 리튬주, 네. 그 다음에 2차 전지주 이렇게 해서 뭐 AI 반도체 관련된 쏠림이 계속 강했는데 내년 정도 장세는 꼭 쏠림보다는 이제 차별적으로 괜찮은 기업들 이제 저는 그런 기업이 따로 움직일 걸로 보입니다. 그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 실적 낙폭이 많이 빠진 것 중에서 실적이 턴어라운드 좀 더 강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조금 더 선별적인 흐름을 가져가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이 말씀 주신 대로 외국인 수급이 이번 주에 괜찮았던 것 같아요. 수급부터 좀 체크해 주시죠. 네, 지난주도 제가 이 시간 말씀 한 1조 정도 샀거든요. 외국인들이 네. 코스피 쪽에서는. 그리고 이번 주도 이제 6,384억 샀습니다. 그러면 이거 IT하고 이쪽 전기전자를 사거든요. 그럼 전기전자를 왜 이렇게 계속 살까? 특히 삼성전자라든지 요즘 좀 최근 하이닉스 사고 있는데 그럼 외국인들 우리나라 전체 상보다 이제 경기가 내년에 네. 국내 경기는 한국 경기는 조금 더 나아질 거다. 그럼 나아진다면 이제 IT 쪽은 경기 민감적 빠르거든요. 네. 경기가 회복되고 좋아진다면 IT를 먼저 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리 사놓고 있고 물론 외국인이 산다고 계속 하진 않아요 주가가. 네. 이제 외국인들이 사고 나서 한 주로 구조적으로 사면 한 1년 정도 뒤에 그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 정도 저는 이제 내년 하반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아주 크게 오를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사놓고 있어 물량을 계속 유통 물량 줄어들게 있으면 빠지진 잘 않거든요. 이제 공매도도 금지돼 있게 빠지지 않으니까 계속 사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어느 정도 그냥 뛰거든요. 네.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좀 사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코스닥은 지금 좀 지지부진합니다. 안 사고 있거든. 174 팔았는데 코스닥에 보면 이제 코스닥 지수 관련된 양극재가 올라가야만 전체적으로 올라가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거기 11월 6일 고점대 20% 빠져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누군가 사서 올라가야 되는데 개인만 갖고 있고 개인도 올라가면 때리기 때문에 외국인도 안 사고 이제 공매도 한 매수도 안 하고 이렇게 있으면 지지부진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지난번에 11월 6일에 거래가 팔 실렸는데 그걸 뚫지 못하면 오히려 저점 붕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고요. 외국인들은 특별한 뭐 관심 없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수급까지 함께 봤는데 다음으로는 코스피 차트를 네. 통해서 좀 기술적 분석 들어볼게요. 제가 요즘 이제 배워야 산다 수요일 날 저녁 6시에 배워야 산다 차트를 공부시키고 있거든요. 네. 다음 주 마지막인데 차트를 보면 거기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 지난번 11월 6일에 장대 항복으로 급등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눌림목 주고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맞아요. 네. 일주일 동안 보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데 2,500대 와 있거든요. 네. 제가 지난주 2,590 정도까지는 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중간에 보면 스토캐스틱이 이제 가열권이 지금 두 번째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놓은 두 번째 들어가거든요. 두 네. 번째 들어간다는 것은 강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강하게 올라가지도 못하고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가열권이라는 것은 추세 강화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네. 가열권 또 팔면 또 뭐 침체가는 게 아니라 추세 강화 중이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이제 거래량이 많이 실린 가격 제가 메모를 했는데 거래량 많이 실린 그 두 개를 지금 다 돌파해서 있거든요, 주가가. 네. 근데 지금 거래가 거래가 줄어 있습니다. 거래가 지금 어저께 고스피 6조 4천억 정도로 뭐 아주 적은 몇 번 기록적으로 이제 낮은 상태거든요. 네. 근데 주식은 올라가요. 근데 거래가 이제 사고 파는 크기, 흔적이 이렇게 되는데 거래가 적은데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러면 뭔가 어떤 이제 사주 거래한사 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올라가니까 조금씩 올라가니까 공매도가 주로 뭐 일반적으로 뭐 공매도 많은 주식은 거래량이 한 20% 이렇게 차지하거든요. 네. 이게 싹 빠진 거죠. 빠지고 이제 그러니까 거래가 적으면서도 크게 때리는 사람이 없으면 공매도 뭐 빌려와서 못 때리니까. 그렇죠. 그러면 조금씩 올라가니까 이제 한 매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거래가 없더라도 이 고점에 매물대는 뚫을 수 있겠구나. 네. 그래서
저 위에 보면 2,590에서 2,620 사이에 강력한 매물대가 이게 매물대가 있잖아요. 파란색이 있는데 그게 가장 매물대인데 거래가 크게 없더라도 이것을 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야 된다. 거래량이 많은 저항선이죠. 저항선을 가서 거래가 실려야만 에너지가 붙어 올라가는데 네. 에너지가 안 붙어도 조금씩 하면 누가 크게 때릴 수 없으면 코지만 조금만 나와도 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봉 차트를 보면 22분 평균선이 2,503포인트인데 즉 중심선이죠. 2,503포인트 지금 돌파한 상태고 아직은 안착이라고 할 수 없는데 지금 이번 주는 이제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파해도 이제 밑에 눌려묵줄다면 크게 악재도 있어야 돼요. 크게 악재도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목표 지수는 2,590포인트까지는 일단은 연말까지는 진행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산타랠리 이렇게 많이 기대를 하지만 크게 올라가지는 않는데 조금씩 소리 소문 없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주봉 차트에서 이제 가열권에 들어가려고 그러거든요. 첫 번째 지금 아주 중요한 건데 이게 가열권에 2,600 정도 가서 가열권 갔다 다시 눌림목조 조정 조사 한 2,400 와서 다시 턴을 한다면 네. 그때는 강한 상승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년 장세를 좀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뜨거운 산타랠리보다는 따뜻한 정도의 산타랠리를 좀 기대하고 계신데요. 내년까지 좀 기대감을 같이 연결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으로 이번 주에 있었던 사실 뭐 제일 큰 이슈라고 보면 엔비디아 맞아요. 반도체 쪽 이슈일 것 같은데 실적은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이 시간에 엔비디아 많이 해드립니다. 네. 엔비디아를 해주면 이제 세계 생성 AI 시대에 챗GPT부터 이제 AI 시대의 핵심 글로벌 1등주가 엔비디아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엔비디아를 잘 분석을 하다 보면 반도체 관련된 우리 것도 다 적용되니까 엔비디아를 보면서 우리 실제로 생성 AI 반도체 관련된 것은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실적 발표한 거 보고 이제 엔비디아가 비메모리가 1등이고 이제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메모리 1등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 두 개를 한번 실적까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실적 서프라이즈 아주 잘 왔는데도 주식은 못 갑니다. 이제 그렇죠. 이렇게 실적은 이제는 주가를 끌어올릴 수는 없다. 뭐 이렇게까지 미리 다 갖다 썼다는 거죠. 내년까지까지 보면. 그래서 미국 엔비디아는 이제 1월에 결산입니다. 1월 네. 결산이라서 FY 3분기는 8, 9, 10월 매출액 181억 달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나왔는데 잘 나왔습니다. 네. q 전분기 대비해서도 34%. 작년 대비해서는 200% 나올 작년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주가도 108달러까지 갔거든요. 근데 200%나 올라왔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 센터 부분이에요. 데이터 센터 들어간 게 매출액이 145억 달러니까 이게 작년 대비도 279% 40 이렇게 늘어났으니까 데이터 센터가 훨씬 더 성장을 했다는 거죠. 그 매출 비중도 엔비디아의 80%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네. 데이터 센터 매출이 80% 차지하니까 지금 데이터 센터 관련된 계속 짓고 있어서 그렇고요. 25년도까지는 계속 지어서 이제 확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좋은데 그 이유는 이제 어떤 다른 쪽으로 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매출을 비중을 좀 높여야 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4분기 또 가이던스를 보니까 200억 달러를 예상해 놨습니다. 네. 그럼 200억 달러니까 고성장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문제는 없고 그럼 이제 주가는 오히려 빠지고 있는데 근데 전체 본 중국 데이터 센터 매출 비중이 20에 25% 이게 한 절반 정도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 계속 있으니까 내년 좀 줄지 않을까 하고 가이던스에서 우려를 했으니까 그래서 중국 데이터 센터 매출액이 20에서 25%인데 이게 절반 줄어도 그럼 다른데 이제 AI 반도체 관련 게 많이 소비가 되니까 다른 쪽으로 뭐 유럽이나 뭐 다른 쪽으로 나가면 만회되지 않을까. 물론 만회는 될 걸로 보여요. 만회되고 성장합니다. 그래도 이미 주가는 다 반영했다. 그러면 악재만 이제 실주로 반영된다. 즉 차익 실현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차트를 이렇게 보니까 지난번에는 이제 50에서 487달러 목표가를 근데 최근에 503달러까지 가서 505달러 가가지고 502달러 돌파했습니다. 하지 안착을 못했기 때문에 네. 지금 아주 중요한 분기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은
내년 상반기까지 조정을 보고 있습니다. 조정을 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더 많이 갈 걸로 보여요. 그런데 1년간의 저가, 작년에 11월 저가가 108달러인데 올해 지금 505달러 왔으니까 5배가 상승했으면 이렇게 시가총액 높은 경우는 원래 이제 3배 가면 그다음에 10배가 가야 되는데 5배 정도 가고 주로 조정을 받거든요. 네. 이게 심리적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심리적인 목표가를 보면 목표가 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심리적인 목표가 실적이 잘 나와도 주식을 안 사는 거죠. 많이 올랐다 생각해서. 그러면 네. 이 차익 실현하게 되는 거죠. 그 상태가 심리적 목표가는 이미 돌파했고 도달했고 그러면 저는 장기적인 목표가는 이제 내년 25년도나 그 이후에는 1,000달러 정도까지 네. 지금의 2배 정도까지 갈 걸 보여요. 그러면 이 3년 정도 투자한다면 충분히 뭐 100% 수익이 날 수 있는 주식이고요. 2030년대까지 보면 저는 훨씬 더 높게 보니까. 근데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왜 제가 상반기 조정을 예상하냐면 지금 미국의 경기 둔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경제 지표가 지금 금리는 내려가고 유가가 내려가도 이제는 주가를 밀어 올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경기 둔화가 되면 그 둔화된 게 주가에 오히려 밑으로 악재로 작용해요. 아직 큰 악재로 작용되지 않거든요. 경기 둔화가 지표가 나오면 오히려 금리를 끌어내릴 수 있으니까 호재라고 인식돼 기술주가 올라갔는데 이젠 그게 12월부터는 잘 먹히지 않을 거다. 특히 1월 달 정도에 경기 둔화 지표가 나오면 확실하게 나온다면 그때는 오히려 경기 둔화 때문에 주가를 하락시킨 요인이다. 그래서 저는 내년 1분기 오히려 미국 증시가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상반기 미국 경기가 둔화가 확실히 저는 되고 있는 걸 보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반도체가 앞장서서 주가가 움직이니까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라든지 그러면 이제 미국의 둔화가 확실히 들어간다면 당연히 반도체는 빠져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반도체 주가 모멘텀은 이제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12월까지 미국 증시가 잘 안 빠질 거예요 아마. 그러면 그때 당시까지 해서 저는 엔비디아 같으면 만약에 단기적인 매매를 하신 분은 매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나는 500달러인데 300달러면 더 사지 뭐. 이런 분들은 갖고 있어서 더 사도 되고 일단은 저는 한 350달러 내외까지는 한번 빠져야 되지 않을까. 지난번에 400달러 붕괴하다가 붕괴를 못했는데 이번에는 내년 1분기는 붕괴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서 지금부터는 신규 매수는 좀 조심하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까지 같이 좀 분석을 해봤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또 삼성전자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짧게만 좀 부탁드릴게요. 삼성전자 워낙 잘 아니까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이익이 한 3조 5천억 정도 2조 좀 늘어나는데 내년에 메모리 시황은 확실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댓글 보이고 그래서 AI 반도체 확대 전략을 쓰기 때문에 이제는 AI 반도체 관련된 게 내년에는 주가에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이제부터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반도체와 관련된 전략들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럼 오늘 포함해서 다음 주까지 투자 전략 어떻게 보실까요? 네, 금요일날 이제 미국의 제조업이나 서비스 PMI 발표되는데 이걸 보면서 좀 둔화가 좀 되면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주식은 안 빠지겠지만 경기 둔화에 꼭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미국의 금리와 유가의 그다음 엔비디아 시세까지 좀 흐름을 꼭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내내 좋은 주식을 사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러면 오늘 유망주는 어떻게 해볼까요? 아까 한국전력 말씀드렸는데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 이제는 사야 될 때 제가 20년도 12월에 잠깐 이제 했고 그 다음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는 내년에 흑자 전환 당연한 거고요. 하석연료 특히 뭐 유가나 뭐 석유, 석탄 가격이 본격적으로 빠질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익이 본격 개선될 때는 이제 특히 좋을 거로 보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지금 가격에서 눌림목에 좀 사면 좋지 않을까 보이고 차트상으로도 보면 결국은 2020년도 거래가 많이 됐거든요. 12월에. 그 거래가 많이 된 건 돌파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걸로 보여서 저는 이제 지금부터 뭐 장기보다는 이제 한 6개월 내로 좀 한 30% 내보고 사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목표가는 18,000에 사면 한 28,000 내년 상반기까지 28,000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 보고 리스크가 작은 구간이니까 기술적으로 매매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 턴어라운드하는 한국전력 목표가 일단 28,000원 수준 매수가 18,000원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 한마디 해주시죠. 코스피 지수가 3,300에서 2,500 와 있거든요. 2년 동안 이렇게 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대바닥, 큰 바닥 종목 찾는 기법을 공부를 해서 배워서 하시면 아주 큰 시세가 나지 않을까 내년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배워야 산다에서 또 이와 네. 관련된 전략들까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바닥을 종목을 찾는 기법을 배워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좀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모닝 인사이트 시간은요, 저희 토마토 투자 클럽의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